Hello, guys. I'm Katie Kim. I'm in your English teacher in this online world. I'm here to give you a good tip for practical English skill.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티 킴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여러분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평소에 영어를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들을 하시지만, 여러분이 좀 중요한 게 대부분 비디오를 여러 번 본다고 해서 이제 영어 공부가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드나 영드 어떤 영어 소스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시려면 이 작정하고 어떤 올바른 순서 방법을 통해서 하셔야지만 이게 훈련이 되는 거지 마냥 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션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영어권 드라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Formal English나 Business English 또 Casual English도 있고요. 그리고 영어권 드라마를 배울 수 있는 Public Speech 또 영어 드라마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소스를 보여드릴 겁니다. Public Speech 또는 Presentation 등을 연습할 수 있는 영어.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좀 최신 동향이나 반응, 신조 용어들 배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소스들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 과연 이 발표든 대화든 간에 마냥 보고 따라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 방법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영어를 연습한다, 뭐 공부한다, 여러 가지 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먼저 다시 정의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에게 영어 잘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영어 점수가 좋다든지, 뭐 영어 시험을 잘 봤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통해요. 뭐 암기라든가 독해, 어휘, 문제 풀기로 많이 통한단 말이죠. 하지만 영어가 유창하다, English fluency라는 것은 조금 not only English, but also for any foreign languages. 어떤 외국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언어를 잘한다라는 의미를 좀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언어는 이해하고 또 의견 나누고 또 표현하고 설득하고 또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는 대화의 주도권 장악하는 그게 스킬이거든요. 근데 한좀 다르게 인식되어 있다 보니 이미 머릿속에 자리 잡힌 영어 학습 방법들이 너무 시험식 영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게 아니에요라고 하셔도 저는 이렇게 연습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으시는데 여러분 진짜 영어를 잘하는 것, 플루언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정리하고 가죠. 자, EF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Education First라고 해서 보통 이제 여러분이 영어 능수도 랭킹 보고서를 이 기관에서도 많이 내요. 그래서 매년 내고 있는데 어 국가가 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지 인제 무료 시험을 통해서 113 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항상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정의한 이 영어 능숙, 언어를 한다는 것, 배운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Learning a language isn't just translating words.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s about coming to understand other cultures. This is it. This is the point.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해석한다가 아니라 단순히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라는 것이다. As we learn, we come to understand the broader context, see things from new perspectives. 물론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제가 여기다 빨간 줄을 쳐놓은 게
contact the broader under context 같은 understand the broader context는 학생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더 넓고 다양한 내용들을 이해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see things from new perspectives. 다른 관점, 다른 이해, 통찰력을 통해서, 다른 관점을 통해서 어, see things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생사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이 항상 이 한국 콘텐츠만 알고 한국 사람들만 알아왔던 사람이 그 언어를 배움으로써 좀 더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learning English의 진짜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understanding other culture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These are valuable skills which along with empathy and innovation. empathy and innovation.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엔 아예 이 부분이 빠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교과 자체는 제가 예전에, 어, 교수님, 그 영어 교육 교수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교과서를 바꾸고 어떤 언어로 훈련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신대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시험을 내시는 내신 시험이나 또 거기서 교육하는 방식 자체는 전혀 바뀌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말 꼭 훈련해야, 뭐,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훈련해야 하는 스킬은, 바로 valuable 스킬은 empathy. 서로 공감하고 innovation,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게 하는 것, 혁신성,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생각들과 함께 따라오는 스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가 정말 히트입니다. Remind beyond the reach of AI. 여러분, 요새 웹 정도는 여러 가지 번역이나 앱 통해서 수록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도달할 수 있는 그 reach를 beyond 하는 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스킬이다라고 하는 언어 스킬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인수들이 정리해 놓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서 끌어오는 것뿐입니다. 정말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상대방의 생각들을 좀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죠. 즉, 인간이 learning English 스킬을 한다는 것은 소통 기반인 겁니다. 소통과 이해. 여러 가지로 국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종 간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이것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일어나는 인간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거든요.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알고 다른 문화를 알게 되면 바로 see things from new perspective with empathy and innovation 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에 대해서 좀 더 알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쉽게 풀기 영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조금 여러분에게 슬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이 EF, English First에서 English Proficiency Index 랭킹에 이 국가별 랭킹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장 최상위 수준이고, 그 다음 High Proficiency, 그것도 괜찮은 편, Moderate 중간 정도거든요. 한국이 어딨냐? 49위에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국이 원래 2014년에 24위였거든요. 그러더니 2027년 30위가 되더니요. 2년 전쯤인 22년은 36위가 되더니 그 다음 49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슬픈 건 뭐냐면 저희 한국이 2014년, 15년쯤에 영어 사교육비가 6조였거든요. 그거 세계 최고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근데 지금 2023년
나왔을 때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4.5배에 다다른 27조라고 합니다. 이거 저희 나라 거의 그 자치부 그 일본 예산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돈 점점 많이 있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거 아셔야 돼요. 이 F에서 체크하는 거는 proficiency, 유창성,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실제 스킬에 대항한 점수입니다. 아마 한국이 다른 시험 점수, 뭐 토익이나 이런 뭐 토플이나 다른 시험 점수를 한다면 이렇게 높진 않았을걸요? 점수 좋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항상 이랬어요. 한국인들은 참 문법을 잘 알아. 단어 어려운 걸 참 많이 알아. 근데 우리랑 어울리질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또 통계를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또 그 도시별 스코어를 보면 또 서울은 꽤 높습니다. 요새 유튜브 알고리즘에 제가 이제 외국 채널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요새 뭐 한국 여행 이 계속 떠요. 외국인들 엄청 갑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리고 조회수도 높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와, 서울을 갔는데 영어 다 도와주려고 하고 어느 정도 어느 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열심히 도와주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서울만 그렇겠죠. 이 다른 도시로 왔을 때는 지금 서울이 여기서 그 상위권인데 지금 전체 우리나라는 중위권에 머무르고 중위권에서 좀 뒤로 점점 밀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영어를 했을 때 그만큼 실력이 그렇게 하이 스코어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육에서 서울이 제일 많이 쓰겠죠. 그치만 여러분, 이 어쨌든 한국 자체 전체에서 붓고 있는 노력에 비해서 이 언어의 스킬이 많이 발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어렸을 때 아이들 얘기도 하게 하고 뭐 토론도 하고 에세이도 쓰게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게 또 슬프게도 중학교 2학년 내신 시험 볼 때부터는 갑자기 내신 영어를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근데 괜히 딜레마가 와요. 자기가 배웠던 영어랑 전혀 다른 영어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시험 집중하다 보면 어렸을 때 영어 원어민 선생님하고 막 얘기하고 이러던 모든 걸 잊어버리고 다시 한국식 영어로 떨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버립니다. 좀 슬프죠. 그리고 또 여기서 좀 힘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이요, 영어를 조금 스피킹 스킬을 잘 실용 영어 스킬을 잘 트레이닝하잖아요. 이 말하는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그걸 좀 느껴요. 그거는 그나마 좀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외국 채널에서 한국 유학생들 영어하는 거 보면, 어쨌든 이제 미국에 가면, 해외 가게 되면은 시험을 설명해야 할 세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느 정도 소통하는 거 보면 다른 국가에서 제2외국어를 배운 것보다 훨씬 퀄이 높은 때가 종종 보입니다. 즉, 이 말인즉슨 저희가 방향을 좀 쉬운 방향을 잘 잡으면 여러분의 그 숨겨왔던 그 영어 실력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아주 멋진 유창한 영어 스피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한 14년 전 기억인 것 같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국의 환대에 고마워하면서 한국 기자분의 질문을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가 일어났던 일이죠. 어, 그 사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Anybody? You Will,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아, 정말 너무 싫죠.
이 사건은 사실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이 여러 노력을 해왔어요.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말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항상 걸리는 순간이 바로 지금 보시는 요거, 영어 시험, 한국 영어 시험, 요거 익숙하시죠? 다음말 빈칸에 들어가기, 어법 올바른 거 찾기. 이거는 솔직히 언어 능력이라기보다는 거의 수학 찾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어를 키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교정해 가면서 하는 게 언어 스킬이거든요. 왜 언어 스킬은 굉장히 피지컬한 스킬이에요. 그게 어떤 지식이나 테스팅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런 시험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쵸. 지금 뭐, 저는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 때 우리나라 기자가 질문할 게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영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도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사실 영어로 질문 한마디가 아니라 인사 한마디도요. 실제 연습을 해야지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종이로 문제 푼다고 나오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어를 배워야 하는 때가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즘 제가 말했듯이 진짜 영어 소통 스킬을 위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일하고 있는 외국인 동료가 향수병으로 한국에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동료를 격려하는 말을 영어로 말해주세요. 제가 문제를 내고 싶어요. 그래서 수업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죠? 사실 누구에게 좀 감정적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우리 그 나라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내 행동이 어떻게 잊혀질지 사실 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입이 잘 안 터져요.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영어 사람들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서 몇 개 다는 아니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know how tough it can be to be away from your home. It's perfectly normal to feel homesick sometimes.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풀면 이거요. 알아. 집에서 떨어져 있는 게 진짜 어려울 수 있겠지.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알아. 정말 완벽하게 평범한 거야. 이렇게 가끔 이렇게 향수병에 걸리는 건 말이지. 좀 한국말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어떻게 하죠? 괜찮아. 에이,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 그럼 밥이나 좀 먹을까? 술 한잔 이렇게 코리안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외국인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간질간질하게 이렇게 따스럽게 말해주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조금 더 닭살스러운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세 번째 줄인데요. I'm here for you if you need anything. Just let me kno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빼야해야 돼. 자, 여기서 좀 부호가 좀 잘못됐지만 그냥 가죠. 어쨌든 I'm here for you. 나 널 위해 여기에 있어. If you need anything, just let me know.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말만 해.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약간 닭살스럽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이 서구권 사람들에게는 그 빈말이라도 이런 말이 thank you so much, you're so nice 막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제 원어민 친구 중에서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원어민 선생님인데 자기가 정말 외국에 있을 때 그 걸렸던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막 기침을 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God bless you를 말해주지 않을 때 너무 외로웠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외국에서는요, 모르는 사람도 누가 뭐 이렇게 기침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해줘요. 저도 미국에서 길거리에 기침했는데 갑자기 지나간 사람이 God bless you라고 해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뭐 내가 뭐 줄 아나? 뭐 나 그렇게 안 아픈데?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그 나라의 문화인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쓱쓱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외국인에게도 그러면 한국식으로 해야지. 우리 그럼 밥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정도로 또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밥 먹자 그러고 진짜 안 먹을 때가 많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진짜로 식사 약속을 기다렸다가 쓸쓸해진다고들 하죠.
물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문화 차이가 있지만 다가갈 때 내가 영어라는 언어를 써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이 어떤 그 마인셋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다가가면서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배워야겠죠. 하지만 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한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죠. 영상을 본다든지. 근데 이런 책으로는 여러분, 그런 거 배울 수가 없어요. 그 감성을 배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법 100점, 어휘 100점 해도 외국인과 소통할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까?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분들 보시면 영어 논문도 쓰세요. 근데 이미로 뭐 하나 약속하는 거, 부탁하는 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신단 말이죠. 즉,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언어는 여러 배운 문장으로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 없는 문장들이거든요. 하지만 누군가 얘기하고 소통하려면 감정을 실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 여러분이 그걸 배울 수가 없다라는. 자,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있고 외국인과 자주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21세기에 놀라운 미디어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미디어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비디오 폼을 통해서 여러분 연습하실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 여기서 비즈니스 컨버세이션 요 조금 요새 참 글로벌 시장화 되다 보니까 참 성인분들이 이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되게 좀 노력을 하시는데 단순히 친구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그 사람이 쓰는 말투, 얼굴, 행동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그나마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간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상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직업군의 영어라든가 매너를 배우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적절한 드라마를 참고하는 건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이제 의학 드라마고요. 수트는 이제 법률 회사의 이야기인데, 이 법률 회사가 그냥 단순한 우리식의 뭐 어떤 범죄 뭐 이런 식의 법정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 딜에 관련된 법정 내용을 많이 다뤄요. 뭐 기업 합병이라든가 기업 간 계약이라든가 어떤 뭐 기업에서 일어난 소비자 간의 문제, 이런 거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비즈니스 계열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은 좀 미리 그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 좀 미리 애티튜드를 알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플로맷은 외교 관련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외교관이 영국에 가서 이 러시아 뭐 여러 나라 뭐 아랍권의 국가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해결해 가면서 또 스토리가 전개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를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액센트가 좀 다양하게 좀 들으셔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좀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대사를 한번 볼까요? 이런 대사 한번 읽어보시면 My company's reputation means everything to me. 우리 회사의 평판 나의 모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쓸쓸지 않나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약간 일리트층이라든가 약간 포멀하고 퍼블릭한 시츄에이션에는 rhetorical, 뭔가 좀 수사적이고 메타포를 좀 사용하는 게 나름 배운 티 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아, 상대방이 이렇게 애티튜드를 가질 수 있구나라고 알고 영어를 듣는 거랑 전혀 그런 걸 생각 못하고 듣는 거랑 다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등판 이분은 영국 그 수상이에요. 높은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격이죠. 그리고 이 사람 일개 이제 외교관인데 이제 아무튼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사할 때 그냥 간단하게 welcome 뭐 이렇게 간단하게 편하게 얘기해요. 근데 여자는 Sir, it's an honor to meet yo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썰을 붙이죠. 아주 상급자들이나 높은 분, 또 국제 귀빈들에게 많이 일합니다. 미스터 누구누구 할 수도 있긴 한데, 좀 그렇게 좀 어색하거나 좀 아직 내가 네임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여성에겐 sir, 여성에겐 ma'am, 남성에겐 sir를 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예의를 차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글씨만 보는 거랑 이렇게 화면에서 말하는 걸 보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컨버세이션에서 또 너무 또 내가 맨날 이런 그 비즈니스 영어 스타일만 본 거예요. 그러다 그 컨버세이션에서 너무 그런 표현만 쓰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말하는 말투랑 제가 가족이나 친구하고 말하는 말투랑 이 말투는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 같아요. 어떤 이 퍼블릭한 세팅 또는 포멀한 세팅 하고 프로페셔널 세팅하고 편하게 얘기한 세팅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시트콤이나 이렇게 일스 드라마물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루클린 나인나인, 그래서 미국 경찰청 얘기긴 한데 좀 시트콤이고 좀 약간 미국식 농담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금 우리 감성하고 안 맞으실 수 있어요. 네, 저야 이제 외국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괜찮은데 가끔 한국 분들이 뭐 저런 말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또 이렇게 섹슈얼할 때도 있고요. 저 정도면 희롱 아닌가, 시금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할 때가 종종 있는데 뭐 어쨌든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드라마 실제로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드라마적 허용이 있으니까요. 또 굿플레이스라든가 커뮤니티 이것도 약간 웃기면서도 일상물이고 킴스 컨비니언스 캐네디언 영어고요. 그래서 캐네디언에 나오는 요 한국 그 1세대, 2세대 뭐 이런 3세대 이런 분들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우리 일상 영어를 하시다 보니까 영어가 문법이 많이 틀리나오고 발음도 되게 이상하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한국어를 못하시는 완전 교포시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wait a minute. 그래서 I think they just figured something out.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말하는 표현 있잖아요. 뭔가 좀 알아냈어. 뭐 물론 일반적인 스틱을 쓸 수 있는 거지만 제가 한 줄을 따라서 이제 대화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캡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이거 공짜예요. 이렇게 문법처럼 좀 틀리게 말한 거. It's a free라고 free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is it free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이 그 설정상 이 문법이 틀린 영어를 쓰시는 캐릭터거든요. 음, 그래서 yeah, help yourself. 자, 번역은 드세요라고 번역하지만 한국말 그대로 이걸 해석하면 당신 자신을 도우세요 라는 말이 되거든요. 즉, 편하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Be my guest.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중에 좀 상황을 봐가면서, 이럴 때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게 또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외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이런 시츄에이션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영어랑 한글 자막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권유하기를 여러 번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공부하려고 작정하고 할 때는 여러분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어떤 문장을 쓰는지, 그게 어떤 해석을 가지게 되는지, 그래서 한국말로 이런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또 이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도 같이 보면서 익히셔야 여러분이 흉내를 내셔야 비슷한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아카데믹하거나 퍼블릭한 세팅을 위한 용어들인데요. 영어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 요새 저랑 학습하시는 분도 그렇고, 종종 영어로 발표하시고, 컨퍼런스 하시고, 이런 분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제 책 공부한 표로는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건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최신 자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그런 스킬에 대해서 이런 쉽지
영상을 보고 거기서 좀 흉내를 연습할 수 있게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드라마틱하고 약간 F 스타일, 감정에 호소하는 스타일을 원한다 그러면 오바마 스피치를 보시고 흉내를 내시면 되고, 또 나는 좀 T 스타일이다라고 하면은 이 스티브 잡스. 굉장히 딱 말하는데도 되게 드라마틱한 방법을 좀 씁니다. 이게 서구식 스피치 스타일은 한국식보다 조금 더 훨씬 과장돼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겸손하게 말하는 표현인데요. 서구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말을 들어. 그럼 넌 뭐 이런 느낌으로 사람을 휘어잡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티튜드도 또 배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뉴스들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면서 뉴스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 테드 영어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영어를 뭘 말할 줄 알고 또 알아듣고 나서 그 중고급 이상의 수준을 올리는 사람들이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 막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무조건 이런 소스를 보게 한다고 해서 자기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경제나 역사, 사회적인 특별한 특수 분야에 대한 기본 한국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영어로 보시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뉴스 자료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이 본인이 필요한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또 좋은 영어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우리 좀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어 그 미디어 자료가 아닐까 싶어요. 틱톡이나 영상 자료들은요, 교과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을 하는 표현들을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과서적으로 탁탁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요새 MZ 세대 학생들이 말할 수 있고 또 반응이 좀 어떤지 어떤 유행인지 볼 수 있고요. 이런 좀 최근 동향이 맞는 표현들을 좀 들으셔서 그 영상들을 보셔서 거기서 표현을 많이 배우세요. 그런 영상들이 많죠.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요게 영국 코미디 쇼츠 채널인데요. 이제 영국의 스파 브랜드의 재밌는 어떤 스타일을 약간 그 sarcastic하게 풍자한 코미디 영상입니다. 이것도 영국식 또는 미국식 유머들을 배우실 수 있는데요. 저도 여기서 이 빈티지 스타일을 distressed라고 말하는 거를 여기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빈티지 하면 한꺼번에 모든 들을 수 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좀 어휘의 폭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영국 분에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때 distressed 이렇게 하면 돼요. distressed dress or something. We call it distress. 그러니까 약간 이것저것 이어 붙여서 약간 옛날 분위기 내는 형식을 we call it distressed라고 부른대죠. 이런 용어도 교과서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는 적어도 현실에서 2, 3년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에 일어날 일 가지고 계속 자료 10년 다행이고요. 2, 30년 전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늦어요, 텍스트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급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언어만 듣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국 영어, 영국 억양, 영어를 쓰는 유럽 사람 억양, 아시아 사람 억양, 이런 것들을 또 이런 영상들에서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 초록색은 이제 영국 청년이, 영국 학생이 영국 액센트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미국 사람이 빨간색은 미국 액센트로 말을 해요. 많이 단어를 쓰는 것도 이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 조금씩 단어가 달라요. 이런 것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책에서 업데이트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계속 제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특히 학생들이 재밌게 할 수 있고, 영어의 기초 레벨의 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이 분석을 짧게 보고 요새는 자막부터 해서 다 올려주거든요. 진짜 21세기 만세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용어들도 다 SNS 잘해서 보셔야지 책에서 보기는 너무 늦거든요. 이것도 저도 맨 처음에 이라고 해서 패트리얼리즘이라서 뭔가 했어요. 원래 메가는 MEGA라고 해서 크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줄임말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프레이즈에 나왔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극구적인 그 국수주의자들이나 아주 극단적인 그 보수주의자들을
메가라고 부르거나 메가 패트리어티즘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들 뭐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온 거 같네. 우리 이제 막 점점 너무 추워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거 이렇게 읽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새도 아니죠. 작년이에요. 이것도 작년인 것 같아요. Reese. 올해도 조금씩 들었어요. 올해 좀 들었어요. Reese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리즈 아시죠? 리즈. 맨날 라라라 이 음악 씌워가지고 막 나이 든 모습에서 젊은 거 보여주고 막 이런 거. 근데 미국에서는 리즈라는 게 여기서는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아니 굉장한 매력을 말할 때 쓴다고 해요. 같은 용어인데 같은 신조어인데 한국에서 쓰는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카리스마의 리즈에서 나왔다고 하고, 이제 보통 영국의 10대, 20대 사이에서 I got a riz 하면은 난 매력 있어 이런 뜻이래요. 재밌죠? 이런 거 교재에서 못 보고 이런 쇼츠, 그때 실시간에 올라오는 자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출시 영어 또 실용어를 배울 수 있는 이 다양한 소스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요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